2030년의 어느 차가운 새벽입니다. 당신은 피땀 흘려 모은 55,000달러라는 거액을 지불하고 방금 전시장 문을 나선 최신형 전기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매끄러운 가죽의 촉감과 은은한 새 차의 향기가 당신의 오감을 자극하며 완벽한 소유의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속도로에 진입해 가속 페달을 깊게 밟는 순간 기이한 위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차는 시속 80km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멈춰 서고 계기판에는 차가운 경고 문구가 떠오릅니다. 최고 속도 제한을 해제하고 안전한 주행을 원하신다면 프로파일럿 패키지를 구독하십시오. 월 100달러라는 문구가 당신의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분명 당신은 차값을 모두 지불했지만 이 기계는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모든 안전 기능이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30년의 잔혹한 현실이자 당신이 마주하게 될 거대한 함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차가 당신의 소유라고 믿는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그저 거대한 철제 상자의 껍데기를 샀을 뿐이며 그 안의 영혼은 이미 다른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자동차는 3만 개의 정밀한 기계 부품이 맞물려 돌아가는 공학의 결정체였습니다. 엔진의 피스톤이 움직이고 기어가 맞물리며 기름 냄새와 열기가 가득했던 그 시절의 자동차는 인간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자동차는 25,000개의 부품으로 줄어들었고 그 자리를 수천 개의 칩과 센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은 고작 300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타고 있는 테슬라 모델 3에는 3,000개의 칩이 박혀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 S 클래스에는 무려 5,000개가 넘는 칩이 실시간으로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단 15년 만에 반도체의 숫자가 15배나 폭증한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더 이상 도로를 달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퀴 달린 거대한 스마트폰이자 당신의 모든 행동을 데이터로 치환하는 이동형 데이터 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즉 SDV라는 기만적인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차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정비소에 들러 물리적인 부품을 교체해야 했지만 이제는 집 주차장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듯이 차의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OTA 기술은 겉으로는 편리함을 강조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유권의 완전한 상실이라는 무서운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코딩 몇 줄로 당신의 차는 어제보다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도 주행거리가 400km에서 420km로 늘어나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인 제로백이 5.5 초에서 5 초로 단축됩니다. 물리적인 변화는 전혀 없지만 당신이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소프트웨어가 잠겨있던 하드웨어의 봉인을 해제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의 시작입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당신의 안전마저도 등급이 매겨진 서비스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ADAS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장비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이미 모든 신차에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누가 이 시스템의 뇌를 지배하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은 매달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저가형 시스템에 당신의 목숨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찰나의 순간인 0.1초를 앞당겨 사고를 막아주는 삼성의 고성능 칩셋에 구독료를 지불하시겠습니까? 이제 안전은 공평하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자본의 논리에 따라 배분되는 유료 구독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장애물을 인식하고 중앙 컴퓨터가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그 짧은 순간의 처리 속도가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사를 결정짓습니다. 당신은 차라는 하드웨어를 샀지만 그 차를 움직이고 멈추게 하는 지능, 즉 소프트웨어라는 영혼은 매달 임대료를 내고 빌려 써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지형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대격변의 전조입니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하던 독일의 기계 문명이 몰락하고 그 폐허 위에서 칩과 소프트웨어를 무기로 무장한 새로운 포식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려한 대시보드와 자율주행의 환상은
당신의 지갑을 영원히 열어두게 만들 완벽하게 설계된 디지털 감옥의 입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유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영구적인 임대와 통제의 시대로 진입하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차가 당신의 명령보다 중앙 서버의 신호를 우선시하게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운전자가 아닌 거대 테크 기업의 생태계에 갇힌 한 명의 유료 사용자일 뿐입니다. 이 거대한 장기판에서 독일의 전통 제국들은 왜 힘없이 무너지고 있으며 삼성은 왜 자동차를 직접 만들지도 않으면서 이 판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 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100년 동안 견고했던 독일 자동차 제국의 심장부가 어떻게 멈춰가고 있는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독일의 영광이 서린 기계의 성전들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1937년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공장 문을 닫은 적 없던 폭스바겐이 2024년 11월에 독일 내 공장 3곳을 폐쇄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던졌습니다. 87년이라는 유구한 역사가 무색하게 2만 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리는 이 참담한 풍경은 단순한 경기 불황의 징조가 아니라 거대한 기계 제국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입니다. 세계 1위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 보쉬 역시 2025년까지 15,000명의 직원을 감원하겠다고 선언하며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몰락의 정점에는 ZF 프리드리히스 하펜이라는 이름의 거인이 서 있습니다. 1915년 설립되어 110년 동안 전 세계 프리미엄 차량 10대 중 7대에 변속기와 브레이크를 공급해온 이 회사는 독일 정밀 가공 기술의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벤츠와 BMW 그리고 포르쉐의 심장을 조율하던 이 거함이 지금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채의 냅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매년 이자로만 2조 원 넘는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ZF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소중한 장기를 떼어 파는 비정한 장기 매매와도 같은 매각이었습니다. ZF가 시장에 내놓은 것은 그들의 과거가 아닌 미래였습니다. 바로 차량용 스마트 카메라 시장의 23%를 점유하며 유일하게 15%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던 에이다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부였습니다. 연 매출 5조 원을 벌어들이며 황금알을 낳던 이 거위를 ZF는 단돈 2조 6천억 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의 이자를 갚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독일의 자존심이 헐값에 팔려나가는 그 현장에 차갑고 냉철한 포식자 삼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어난 거래가 아닙니다. 삼성은 100년 전통의 독일 제국이 기계라는 구시대의 유물에 집착하다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독일의 엔지니어들이 쇳덩이를 깎고 용접하며 세계 최고의 정밀도를 자랑할 때 세상의 중심은 이미 소프트웨어와 반도체라는 무형의 힘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대에는 엔진도 변속기도 필요 없습니다. 배터리와 모터, 그리고 그 위를 흐르는 지능적인 코드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컴퓨터 공학자보다 기계공학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독일의 산업 구조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력하게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삼성은 자동차를 직접 만들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가장 강력한 권력을 획득했습니다. 현대차나 벤츠에게 시스템을 팔아도 경쟁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은 삼성을 전 세계 모든 완성차 업체의 필수적인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가치가 5조 원에 달하는 기술력을 ZF의 절박함을 이용해 절반 가격에 손에 넣은 삼성의 수싸움은 잔혹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독일은 무거운 쇳덩어리와 낡은 공장, 그리고 막대한 빚을 떠안은 채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삼성은 그들의 뇌를 적출하여 미래의 지배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2025년 62조 원 규모인 에이다스 시장은 10년 뒤인 2035년에 189조 3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시장으로 팽창할 것입니다. 삼성은 이 시장의 20%만 점유하더라도 매년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전체 시장이 2030년에 2,374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하면 삼성의 2조 6천억 원 베팅은 도박이 아닌 확신에 찬 투자였습니다. 제국의 심장이 멈추고 그 피를 수혈받은 새로운 지배자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타게 될 독일차의 로고 뒤에는 삼성의 칩과 알고리즘이 숨어
당신의 운전대를 조종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이 100년 동안 쌓아 올린 기계 문명의 금자탑은 이제 한국의 거대 테크 기업이 설계한 디지털 생태계의 부품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디지털 제국 역시 결코 안전한 낙원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모든 것이 지능화될수록 이 화려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는 더욱 치명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압박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거대한 지능형 기계가 당신의 일상을 어떻게 옥죄는지 그 정교한 메커니즘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과거의 자동차는 한 번 돈을 지불하고 열쇠를 넘겨받으면 그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는 완결된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2030년의 자동차는 죽을 때까지 통행료를 내야 하는 끝없는 유료 도로와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거대 테크 기업이 설계한 생태계에 당신의 삶을 볼모로 잡히는 계약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즉 SDV라는 이름 아래 당신이 누리는 모든 편리함은 사실 정교하게 계산된 구독료의 덫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차를 살 때 지불한 55,000달러는 단지 껍데기를 빌리기 위한 입장료일 뿐입니다. 진짜 상품은 그 안에 흐르는 코드와 데이터입니다. 제조사는 이제 하드웨어를 팔아 이윤을 남기는 구식 비즈니스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명목으로 당신의 지갑을 매달 정기적으로 털어가는 구독 모델로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스마트폰 앱을 구독하듯이 차의 가속력과 주행거리 그리고 안전 기능까지도 매달 결제해야 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엔진 오일을 갈기 위해 정비소에 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고 일어날 때마다 차가 더 똑똑해졌다는 알림을 받겠지만 그 대가로 당신의 신용카드에서는 소리 없이 돈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가장 잔인한 함정은 안전이 서비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부터 유럽에서 팔리는 모든 신차에 ADAS 장착이 의무화되었고 미국과 한국 역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된 이 안전 시스템은 역설적으로 당신에게 선택권이 없는 지출을 강요합니다. 당신은 전시장 매니저로부터 두 가지 선택지를 제안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중국산 저가형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이고 다른 하나는 삼성의 최첨단 칩셋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0.1초라는 치명적인 차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 중국산 시스템의 카메라는 인지하는데 0.2초가 걸리지만 삼성의 시스템은 0.1초 만에 상황을 판단하고 브레이크를 작동시킵니다. 그 찰나의 0.1초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거나 혹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계선이 됩니다. 삼성은 바로 이 공포와 생존의 경계선을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매달 높은 구독료를 내고 0.1초의 안전을 구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가족의 생명을 도박판에 올리시겠습니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강요된 갈취에 가깝습니다. 이 거대한 구독 경제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035년 189조 3천억 원에 달할 ADAS 시장에서 삼성은 단순히 칩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 1억 대의 차량 중 2000%인 2천만 대에 삼성의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차 한 대당 매달 10만 원의 소프트웨어 이용료만 받아도 연간 매출은 19조 원에 육박합니다. 하드웨어를 팔아 한 번 남기는 수익보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10년 동안 꼬박꼬박 받아내는 수익이 훨씬 더 거대하고 달콤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이 2조 6천억 원이라는 돈을 기꺼이 태운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동차라는 플랫폼을 장악하여 전 인류로부터 안전세라는 이름의 세금을 거두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지배체제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차가 아무리 똑똑한 뇌를 가졌고 삼성이 설계한 정교한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구동된다 한들 그 모든 시스템을 움직일 연료가 없다면 그것은 단지 길가에 버려진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지능형 기계들을 먹여 살릴 에너지가 고갈되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라는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그 뒤편에서는 인류 문명의 근간을 뒤흔들 에너지 전쟁이 소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화려한 디지털 제국을 지탱하는 거대한 전력망의 붕괴와 그 대안으로 떠오른 위험한 구원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화려한 디지털 제국을 지탱하는 거대한 전력망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똑똑한 자동차와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막대한 양의 전력입니다. 실제로 작년 말 구글의 데이터 센터 중 하나가 단 30분 동안 전기가 끊겼을 때 그들이 입은 손실은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단 30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애플과 메타, 그리고 테슬라 같은 거대 기업들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유일한 문제는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전기가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공포입니다. 2025년이라는 첨단 시대에 전기가 부족해 공장을 짓지 못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잔혹한 현실입니다. 아마존은 최근 펜실베이니아주에 거대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려다 주 정부로부터 전력 공급 불가 판정을 받고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돈은 넘쳐나지만 전기를 구하지 못해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의 최대 병목 현상은 이제 알고리즘이 아니라 전력입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챗GPT-5를 만들기 위해 지금보다 100배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역시 텍사스 기가 팩토리를 증설하려 했지만 전력 부족으로 일정이 2년이나 밀려버렸습니다. 기존의 전력망과 재생에너지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태양광은 밤이 되면 멈추고 풍력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1초도 멈출 수 없는 AI 데이터 센터에게 날씨에 의존하는 에너지는 도박과 같습니다. 구글이 그동안 외쳐왔던 100% 재생에너지 운영이라는 구호는 AI 시대의 거대한 전력 수요 앞에서 조용히 폐기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유일한 해결책이자 이 디지털 제국을 구원할 마지막 보루는 바로 SMR, 즉 소형 모듈식 원자로입니다. SMR은 기존 원전과 달리 크기가 작고 안전성이 높아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곳과 쓰는 곳이 붙어 있으니 송전 손실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1년 내내 일정한 전력을 생산하는 이 작은 원자로만이 AI 시대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20년 동안 멈춰있던 낡은 원전을 다시 가동하기로 했고, 아마존은 SMR 기업인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를 투자하며 직접 전기를 생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글 역시 카이로스 파워와 전력 구매 계약을 맺으며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의 기묘한 위치를 목격하게 됩니다. 미국 기업들이 SMR의 설계도를 그리고 빅테크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이 원자로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가진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원자로 핵심 부품인 용기를 양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및 엑스에너지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만든다는 공식은 반도체를 넘어 이제 에너지 산업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독일이 기계공학의 몰락으로 피를 흘릴 때 한국은 삼성의 칩이라는 뇌와 두산의 원자로라는 심장을 통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30년의 어느 날 당신은 전시장에서 최종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차의 껍데기를 쓰고 삼성의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며 한국의 원자로에서 나온 전기로 충전되는 차를 살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화웨이 시스템에 당신의 목숨을 맡길 것인가를 말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안전과 가족의 생명, 그리고 당신의 자산이 누구의 생태계에 종속될지를 결정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자동차가 여전히 기계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몰락하는 제국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전자기기이자 거대한 플랫폼이라고 이해한다면 이것은 당신의 자산을 지킬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매달 구독료를 상납하는 노예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구독료를 거둬들이는 지배자들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투자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낡은 기계의 시대는 끝났고 칩과 코드가 지배하며 원자력이 동력을 공급하는 새로운 중세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